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화요일 실전 말매의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 우리 양시장 상승세 흐름을 이어가다가 코스피 2600선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바닥을 딛고 올라와주는 건가 이 반등의 기대감이 조금 더 커진 상황인데요. 이러한 기대감과 함께 이렇게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어닝 시즌 때문에 변동성은 다소 예측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다가오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만약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이러한 결과가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일 미국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소폭의 상승세 흐름을 확인했는데요. 이 내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어제는 조기 폐장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는 전기차의 날이었다라고 할 만큼 이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된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력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특히나 테슬라가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 나스닥을 좀 견인해주는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소폭의 상승세를 만든 채 마감한 전일 시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지 우리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이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 시각 기준으로 약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2600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 강력하게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오늘은 담아냅니다. 1,152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이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각 기준으로 상승 전환을 해주면서 0.36%의 상승세 그리고 89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2,204억 원의 다소 강력한 매물을 좀 담아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762억 원, 1,421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화요일 시장 다소 혼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내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까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는 오늘도 이 반도체 관련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는 오늘도 상승세 이어가면서 정고점을 돌파해주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 덕분에 다른 종목도 좀 기대감이 보여집니다. 반도체 부품주, 이 IT 관련주들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종목, 표적 종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1,000개 빠져요. 1,007개, 1,000개. 그러니까 아까는 더 빠졌을 겁니다만 어쨌든 1,000개 넘게 또 빠지고 있는 이 상황이고 오늘은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어제는 조기 폐장을 했죠. 바로 독립기념일 때문에 오늘은 저녁은 이제 미국은 휴장인데 유럽 시장은 신고점을 갔다가 조금 밀렸어요. 어쨌든 신고점을 뚫긴 뚫었습니다. 일본 시장은 역사적인 신고점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마이너스 0.94% 빠진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히토류 이슈가 나왔죠. 중국에서 갈륨하고 뭐더라 하여튼 뭐 하나 있는데 그거를 수출 제재를 걸겠다. 게르마늄인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수출 제한을 걸겠다. 미국 그 제재에 보복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제 새벽에. 자, 그래서 봤어요. 봤는데 일단은 시장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일단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의 흐름 전혀 타격 없고요. 일단 전혀 타격이 없고요. 코스닥 뻗쭈구리 올라가네요. 원래는 조금 빠져야 정상인데 안 빠지네요. 조금 빠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되게 강한 흐름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미 강할 줄 알고 있었는데 자, 그 반도체 섹터들은 피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이제 히트류주들을 제재를 건다라 그러면 급락을 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급락 안 합니다. 뭐 네페스가 빠지기를 해요. 걔는 별로 안 빠져. 그리고 다른 애들도 5% 이상 빠지는 건 없어요. 기껏해야 1% 정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 0.5 뭐 이런 애들이 되게 많고 원익 IPS 0.45%밖에 안 빠지고 뭐 리노공업 0.13%밖에 안 빠지고 하여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를 제한을 걸어버리게 되면 그러면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 말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어제는 강했던 게 배터리 쪽 말고 2차 전지 말고 전기차가 강했대요. 전기차. 그럼 전기차 부품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전기차 부품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차량용 반도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차량용 반도체. 뭐 걔네들은 뭐 그러면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까? 유에서 무를 창조하는 겁니까? 걔네들도 결국은 히토류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게 정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오늘 전기차 관련주도 지금 뉴인텍 27% 가고 삼화전자 20% 가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제 히토리 관련주 이슈가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오늘 삼화전기, 삼화전자, 그다음에 EG, 동구 RNS 이런 애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결국은 전기차 관련주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히토리 관련주는 오늘 움직임이 나와도 전기차 관련주들은 원래 빠져야 되는데 전기차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반도체도 크게 안 빠지는 건 6일부터 9일 사이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회담이 있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옐런 의장부터 해갖고 블링컨부터 해갖고 지금 뭐 고위급 뭐 수십 명이 뭐 이렇게 하여튼 유명한 고위급 다 가갖고 뭐 만나서 뭐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기사를 딱 내용을 보니까 뭔가 안에서 둘이서 좀 화해를 해보자고 하는 그런 제스처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담는 그런 기사 내용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둘이 만나가지고 뭐 스파링을 떨지 아니면은 화해를 할지 그거는 뭐 저는 알 수는 없지만 기사 내용을 보면은 손잡고 뭔가 화해에 대한 그런 이제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중국, 미국 회담 치면 나올 겁니다. 그럼 6일에서부터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만나서 뭔가 좋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제재에 대한 카드도 결국은 중국은 회담을 앞두고 먼저 카드를 내미는 거죠. 내가 너네들을 이렇게 일단은 제재를 걸겠다. 그러면 이거 오면 내가 그거 풀어줄게. 뭐 이런 시나리오가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아니 회담 원래 정말로 뒤에서 뒤통수를 치려면 회담이 끝난 다음에 히토류 제한을 걸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냐? 먼저 회담을 바로 코앞에 두고 어제 제재를 걸었어요. 그러면 협상을 앞두고 먼저 유리하게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IT 섹터들도 크게 안 빠지는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은 그런 제재 나오면 15%씩 빠져요. 15%. 그리고 연속적으로 빠지면서 한 일주일 만에 30% 빠지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거 보니까 그래서 흔들 때 오히려 전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보지만 코스피, 코스닥 빠지는 게 없어요. 뭐 코스닥 종목들 뭐 1000개 빠진다고 하지만 정말 잔잔바리처럼 쫙 빠진단 말이에요. 막 0.5%, 막 0.1% 뭐 그 정도 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정도고 이거는 일단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 미국 시장 내일 열흘보면 알겠죠. 미국 시장 급락이 없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흔들렸던 거는 어라 괜히 빠졌네 하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본 시장은 0.9% 빠진다 그러는데 뭐 얘네들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0.9% 빠진 거 뭐 어제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고 그동안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빠져도 되는데 안 빠지는 게 얘네들의 또 특장점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안 빠지고 뭐 일본도 안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크게 그렇게 뭐 그런 악재가 나왔으면 종목들이 15%씩 빠지고 오늘 코스피가 3% 4% 빠지고 코스닥 5% 빠지면 걱정해야 돼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니 걱정할 것도 없다. 그럼 사야 돼요. 오히려 더 세게 사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안 나오는 거니까 그냥 오늘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오후장까지 즐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고 싶은 종목들 바닥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주워 담으면 되는 그냥 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중 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 이슈 관련해서 히토류 관련주도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러한 이슈에 비해서는 우리 시장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차분히 살펴보시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표적 종목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내 종목에 대한
대한 종목 상담이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요. 방송 중에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제주 반도체입니다. 역시나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 잡아주셨는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제주 반도체는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일단 패턴의 모양은 이중바닥형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외국인들이 17만 주를 다시 주워 담았는데 이번 달 한 50만 주 정도를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제주 반도체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은 샀단 말이에요. 왜 샀나를 보면은 일단은 반도체가 바닥을 치는 것 같고, 그리고 제주 반도체는 인터넷에 찾으면 나와요. 제주 반도체,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로 치면 나오고, 또 하나는 차량용 반도체로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인데, 일단 저전력이라는 거는 일단은 기사에는 일단 인공지능 AI 여기에 이제 들어간다. 뭐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뭐 퀄컴의 이제 뭐 통신 그것도 이슈도 있어요. 통신 장비의 그 이슈도 있는데, 그래서 퀄컴 5G 이슈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인증받은 거, 과거 그걸 움직인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했습니다. 2차 전지 말고요.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는 바퀴도 있고 안에 옛날에는 내연기관이 있었는데 내연기관이 굉장히 단순해졌죠. 대신에 단순한 대신에 뭐가 많이 들어갔다 그래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10,000개 들어갈 거면 10만 개 들어가고 10만 개 들어가면 1억만 개 들어가고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반도체가 엄청난 전기를 많이 고전력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정말 싸구려 이런 걸 꼈다가는 자동차가 반도체가 탈 수도 있고, 그래서 내구성도 굉장히 단단하고 일단 좋은 그러니까 고품질, 그래서 그런 반도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일단 거기에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좀 인정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래도 잘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강점이 있다라는 기사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에서도 그런 이슈로 인해 갖고 전기차 부품, 그러니까 전기차 뭐 들어가는 부품도 있겠죠. 반도체 말고도. 그래서 부품, 그래서 최근에 뭐 2차 전지에 2차 전지도 자동차 안에 부품이니까. 근데 2차 전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거기로 이슈가 많이 몰렸는데, 그동안에서는 반도체 이슈가 많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반도체가 바닥을 치고 얘네들이 좋아지게 되면 2차 전지와 반도체에게는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동안에서는 2차 전지 그 소재 부분이죠. 뭐 그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뭐 이런 것 쪽에 이제 관심이 많았지만, 그게 최근에는 페라이트로까지 이슈가 됐죠. 근데 페라이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건 싸구려 부품이라고. 고성능 차에는 그 페라이트가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성능이 떨어집니다. 돈 몇 억 주고 사가지고 그 페라이트 껴갖고 자동차가 gelgel거리면 그 말이 됩니까? 그 인터넷 나와요, 그게. 근데 그냥 그걸 대체하겠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꼬물딱지를 끼겠다라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걸 이슈도 페라이트 강하게 움직이는 거 봐봐요. 지금 오늘 삼화전자 저 움직이는 게 페라이트 관련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그게 그렇게 해서 급등해서 나오는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정말 중요한 건 자동차를 생각해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반도체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마진도 많이 남고 하여튼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렇게 제주 반도체가 크게 움직인 적도 없고 무엇보다 수급이 좋으니까 갈 때 되면 가겠죠. 라는, 그래서 오늘 오히려 흔들 때 저점 매수를 해보자라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따 가격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제주 반도체 잡아주셨습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좀 저점에서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잠시 후 매수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표적 종목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LB세미콘 8,430원의 매수가에 만나봤는데요. 3.3%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화요일에 소폭 조정한 매수가 8,460원에는 미도달된 상황으로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 이어갔습니다. 수요일부터는 SFA 반도체 조금 더 집중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5,85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날부터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5,830원의 매수가에서 3.3% 수익률, 그리고 금요일에는 5,300원의 매수가로 조정을 해봤는데요. 6.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LB세미콘 8,590원의 매수가에 공략을 해봤는데요. 0.3% 수익률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860.2%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저희가 어제 LB세미콘 공략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LB세미콘 어떻게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까요?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히토류 제재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아침에 IT 섹터들이 잠깐 흔들렸는데 영향은 좀 미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제가 물론 저의 생각이에요. 막상 6월부터 9일 사이에 중국하고 회담을 했는데 뭐 전쟁 상황까지 뭐 갈지 제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근데 그냥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흐름하고 지수 움직이는 흐름하고 강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거는 반도체가 죽기 위해서 흔들리는 건 아니라는 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흔들 때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뭐 LB세미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움직였다가 밀렸지만 전혀 문제 없어요. 뭐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LB세미콘 잠깐 보겠습니다. 자, LB세미콘. 자, LB세미콘 차트 모양 이쁘네요. 이쁘게 아직 전고점 돌파를 하려면은 거래가 좀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러다 돌파가 될 거예요. 잘 갖고 있으면 되고, 아침에 샥 하고 올라갔을 때 0.3% 수익 났다가 뭐 밀리긴 밀렸는데 크게 안 밀렸죠.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IT 섹터들이 점점 또다시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페스도 전고점을 지금 어제 한번 뚫은 척하고 오늘은 뚫었다가 밀렸는데 이런 식의 모양들, 그다음에 네페스, 아크 이런 애들도 지금은 강세로 다시 돌아섰고,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등등 하여튼 IT 부품주 섹터들 분차트로 지금 다시 살살살살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주성엔지니어도 마찬가지고. 다시 얘기하지만 중국에서 히토류 제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IT 섹터들 15%씩 빠져야 돼요. 오늘 15% 다 빠지고, 삼성전자 5% 빠지고, 내일도 삼성전자 5% 빠지고, 하이닉스 8% 빠지고, IT 부품주 15% 빠지고, 이렇게 해서 한 3일 동안 한 30%씩 빠져야 되는데 안 떨어집니다. 강하다는 거거든요. 지금 IT 부품주들이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건 안 보여. 오히려 지금 빨간색으로 점점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고, 오히려 아침에 강하게 움직였던 히토류 관련주들이 고점을 주고 지금은 다시 횡보하거나 살짝 눌리는 정도? 그러면 별일 없을 거다라는 아까의 그런 저희 시나리오. 그러니까 중국이 일부러 히토류 카드를 내놓은 거예요. 자기네들 회담을 좀 유리하게 하려고 먼저 공격하고 걷어들이면 그럼 걷어들이겠죠. 이거 저의 생각입니다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LB세미콘, 그래서 회담이 시작이 되면 중국이 그래 알았어 하고 히토류 카드 다시 집어넣고 그럼 잘 지내자 뭐 이렇게 해갖고 둘이 뭐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바닥 치고 그러면은 이렇게 쭉 하고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보유해도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흔들면 싸게 사야 되는데 잘 안 빠져요. 잘 안 빠집니다. 그리고 지수도 이거 2,600 안착이 된 거죠. 2,650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뭐 넘어가겠죠, 얘도. 자, 그리고 급등명중 종목으로 하나마이크론서부터 여러 개가 있는데 어제와 비슷하니까 빠르게 가볼게요. 이거 보여주는 이유는 지수가 아직 강하고 좋고 IT 섹터들은 안 죽는다라는 하나마이크론. 얘들이 증거 자료예요. 하나마이크론 어느 날 갑자기 20% 빠지면 IT 조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럴 일 없죠? 안 빠지죠? 계속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안 빠지는 거고, 수익률은 98.7%.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어제도 막 300%대 있었다가 360% 했었던데 지금은 462%. 462%. 이거 지난주까지만 해도 300%대였거든요.
벌써 462%. 좀만 더 움직이면 금방 500% 찍을 것 같은데 원래 이래요, 원래. 근데 이미 살 수가 없는 위치니까 그냥 수익률 늘어나는 거 그냥 보세요, 그냥. 불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 이거를. 이 위치에서. 저도 이 위치에 사라 그러면 손가락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사, 이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비중을 줄여서 나머지를 가져가는 거고. 근데 이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PCB 쪽이고 이게 인공지능 엔비디아 거기랑 엮인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쪽으로 엮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이렇게 엮일 수 있는 아직 안 움직인 PCB라든지 아니면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겁니다. 올해 내년에서 또 제2의 이수페타시스 이슈가 뭐가 또 나오겠죠. 자, 그리고 신성이엔지.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장비주의이면서 이게 2차 전지 전고체 배터리 뭐 그거 이슈로 또 두 가지가 엮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거의 상한가 가듯이 갔죠. 29.98%. 상한가를 찍다 내려왔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상한가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밀렸는데요. 오늘 다시 밀리지만 그냥은 안 죽어요, 이거.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왜냐면 아직 올라갈 목표치가 많이 남아서 그래요. 일단 전고점을 뚫어놨고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조정받으면 또 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이 위치에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 벌써 어제 많이 올라가서 신성이엔지는 65.9%. 근데 조정받고 또 가면 뭐 70%, 80%, 90%, 100% 시간 지나면 또 올라가겠죠. 이제 반도체주들은 제가 볼 때는 시작인 것 같으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수페타시스를. 그 당시에 이게 정고점 돌파했고 조정받으면 또 갑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수페타시스를. 근데 그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462%가 간 거예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한 50%, 60% 이수페타시스 자랑한 게 몇 달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벌써 저렇게 움직이잖아요. 자, 다음. 자, TSE. 자, TSE 42,800원에 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한번 튀더니 오늘 밀렸는데 잘 안 빠지죠? 37.4% 수익인데요. 이것도 잘 안 빠지는 거 보면은 아직은 IT 섹터들은 단단한 것 같습니다. 라중 정도. 그다음에 원익QNC. 이것도 잘 이제 급등을 안 하니까 좀 재미는 없지만 그냥 수익 나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양호하고 없는 사람들은 조정받으면 살 수 있는 종목인데 이것도 잘 안 빠져요.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잘 안 빠지는데 바닥에 있는 애들은 더 안 빠지겠죠. 자, 그리고 심텍. 자, 심텍. 자, 이것도 이제 살금살금 올라가는데 오늘 히토류 제재 이슈 나왔으면 얘도 조정을 받으면 또 다시 할 수 있었는데 조정을 안 받고 계속 버티는 것이 얘도 TSA처럼 조만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이미 정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좀 편합니다. 뚫어놨기 때문에 가져가기에는 편해요. 살려는 사람들은 지금 사야 되나 조정받아 사야 되나 고민을 하겠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뚫어놨기 때문에 눌림이 작고 튀게 되면 또 금방 또 고점을 돌파할 수 있어서 이런 패턴들은 그냥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어쨌든 수익률은 8.5%니까 절반은 다들 팔았을 거고 절반 이하로만 갖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제주반도체로 가겠습니다. 제주반도체. 자, 제주반도체. 자, 현재 가격 5,100원, 0.5% 정도 올라가 있는 거 요거 매수 가능하고요. 아직 그렇게 튀질 않았어요. 장대 양봉 안 나왔고 오늘 지수가 뭐 폭등하는 것도 아니고 IT 부품주들이 물론 지금 조금씩 지금 빨간색으로 바뀌고는 있지만 그렇게 강하게 막 종목들이 IT 부품주들이 막 10%씩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안 튀는 것뿐 만약 오늘 IT 부품주들이 10%씩 다 튀는 흐름이거나 대부분 다 5% 이상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거 0.5%에서 못 사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화해를 하는 제스처를 하고 히토류 다시 카드 집어넣고 그러면 이제 IT주들이 이제 뭐 실적 발표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적자폭이 많이 줄었다. 3분기는 기대가 된다. 요 얘기 나오면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장비주부터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도 움직이는데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네이버든 구글이든 찾으면은 제주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그러면 알아서 여기저기 블로그에서 설명 다 해줍니다. 얘가 왜 차량용 반도체인지부터 해가지고 막 설명을 해줘서 전력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뭐 쓰인다.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간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제까지 이제 수급이 좋아서 봐봐요. 외국인들 17만 주 담았죠. 요때 13만 주 매도한 거 보고 요 한번 조정받고 가겠다 했는데 다시 주워 담은 거 보니까 이제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애들도 잘 가니까 올라간 것도 없고 그래서
6월 7일서부터 한 달 동안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담은 거죠. 중간에 한번 팔았지만 다시 주워 담았고 오늘도 살살살 사는 것 같고 그러면 차트적으로 볼 때 이게 수렴형 패턴 비슷하죠. 이렇게 수렴형인데 힘이 모인 다음에 거래 실리고 뚫으면 그리고 지금 전기차 섹터들 보면은 전기차가 강해요. 지금 전기차를 그러니까 정통 2차 전지가 있고 전기차 섹터가 있는데 전기차 섹터가 오늘은 좀 강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강해서 그래서 전기차의 반도체, 차량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만만하잖아요. 여기서 급락하고 일로 떨어질 일 없어 보이고 수급이 단단한데 외국인들이 샀는데 저점 깨지고 뭐 박살 나겠어요. 여기서 위로 튀면 튀었지. 그래서 거래 실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바닥에서 좀 싸게 공략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은 차량용 반도체이면서 저전력 관련체인 제주 반도체 오늘의 표역 종목으로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제주 반도체입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이면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기도 한 제주 반도체. 지금 좀 차트상 위치가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만큼 이 시점에서 잘 공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매수가로는 현재 가격인 5,1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 시장의 흐름 그리고 이 종목의 움직임 잘 확인해 보시다가 정확한 포인트에서 매수 성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 하시다가 이 방송 이후에도 저희와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단연 오늘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이슈입니다. 특히나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 테슬라의 대항마로 꼽히고 있는 리비안이 17% 넘는 상승폭을 그려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이 리비안 관련주로 꼽히는 종목들 아주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5%가 넘는 상승폭, 6%가 넘는 상승폭까지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38,300원에 지금 20% 보유하고 계신 만큼 점차 수익이 커지고 있는 상황.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목표가를 잡으셔야 할지, 수익 실현 어떤 시점에 잡으시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자, 그거에 앞서서 오늘도 노란톡방을 열어놨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여전히 좋습니다. 뭐 조금 분명히 조금 흔들리고 막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시장이 뭐 상승장에서 안 흔들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조금만 흔들려도 아마 겁날 겁니다. 자라보고 뭐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조금만 흔들려 한 이틀만 좀 빠져도 여러분들은 아 주식 괜히 했네, 아 다 던져야지, 역시 주식은 위험해 하고 싹 다 던질 것 같은데. 그런 시장 아닙니다. 여전히 좋은 시장이고 그래서 그런 멘탈을 잡아주는 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많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4월달, 5월달 계속 오면서 특히 5월달에서는 제가 계속 히토리우주 관련주들 그다음에 사료 관련주들로 수익을 많이 내렸다면 이번 6월달, 이제 7월달 시작했잖아요. 6월달에서는 계속 IT 섹터만 얘기를 했는데 이제 7월달에서는 그 IT주들이 꽃을 필 수 있는 강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들으면 안 돼요. 이미 6월 달서부터 얘기했단 말이에요. 6월 초부터 계속 그러면 이미 벌써 6월 초서부터니까 벌써 한 달 지났잖아요. 한 달 동안의 비중을 IT 부품주들로 한 3개에서 5개 정도만 꾸려도 20%씩만 해도 지금 비중이 80에서 100%가 돼야 되는데 이제서야 IT 비중이 20% 이하다. 이러면은 좀 깝깝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습복습하고 하려면 먼저 미리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란톡방은 이렇게 이 시간에서만 잠깐 열어놓고 광고쟁이 들어오기 전에 닫을 겁니다. 자,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계속 가겠는데요. 그거 외에서도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뿐만 아니라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다 강하죠. 포스코 엠텍도 강하고 많이는 안 강하고 포스코 DX 요것도 강하죠.
이것도 강하고 포스코, 퓨추, 포스코 자꾸 얘네들 이름 바꿔갖고 헷갈려 죽겠어요. 자, 포스코, 퓨처엠 등등 해갖고 그다음 포스코, 뭐 홀딩스 등등등이 있는데 일단 얘네들이 다 지금 강세를 보여주니까 얘도 덩달아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얘가 제일 강하네 보니까 38,300원. 그러니까 욕심이 나면 47,000원이 깨지면 차익 실현, 안 깨지면 더 버텨도 됩니다. 욕심이 나면. 근데 욕심이 안 나면 이미 많이 올라갔잖아요. 제가 이수페타시스 얘기할 때에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이수페타시스 2만 원 있을 때 욕심내지 말아라. 매도하면서 조금의 비중을 가지고 분할 매도하면 조금만 갖고 가라. 물론 결과적으로는 많이 올라갔죠. 이건 결과예요. 2만 원 섰대서 이미 벌써 몇백 프로 수익 났고 많이 수익 났으니까 팔고 나머지 조금을 가져가라 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고점 치고 이렇게 떨어질지 어떻게 압니까? 지금 뭐 고점에서 박살나 있는 박림, 물론 이거는 이슈가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떨어지지만 대부분 이렇게 많이 떠 있는 애들이 사고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점에 있는 종목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예전에 고점에서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일만 있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더 올라간다고 바라는 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올라왔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하나도 안 갔으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욕심이 나면 47,000원이 깨지면 다 그냥 팔아버리는 차익 실현하는 게 낫고 욕심이 없으면 지금도 많이 올라온 거니까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다가 더 올라가면 조금씩 팔면서 남은 걸 가져가면은 이수페타시스처럼 또 크게 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래서 욕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매도할 거냐 아니면 익절 자리를 두고 버틸 거냐 이것만 잘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강해요. 근데 많이 올라왔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이 됐을까요? 자, 전화 말고 먼저 문자부터 가겠습니다. 캐리소프트 이게 교육주로 엮여 있는 건데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서 제가 교육주에 대해서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여기서도 얘기했었나?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교육에 대해서 수능 어쨌든 그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에서 저는 그거를 피하는 게 좋겠다. 그게 무슨 결과가 나오든 간에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비상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봐봐요. 제 말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서도 뭐 기사 보니까 뭐 유치원 교육, 사교육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뭔가 제재를 하고 그러면 그게 호재가 아니잖아요. 뭐가 결과가 나오면 처음에서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막 움직였다가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조금 떨어지는 경향은 없잖아 있죠. 근데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이슈가 끝나면 얘는 좀 괜찮을 거예요. 얘는 뭐 캐리소프트는 무슨 학원 이런 거는 아니니까 아마 이거 무슨 채널도 있고 뭐 이렇게 애들 방송 아마 그거 관련일 거라서 그래서 다시 조정 받고 찍고 그 이슈가 살짝 마무리가 되면 다시 8,000원 쪽으로 반등을 줄 수 있어 보이니까 그냥 버티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자, 이번에도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25,000원에 비중 20%. 이거 비싸게 사셨네. 많이 바닥에 있고 어차피 25,000원에 물린 거 여기서 손절하기는 말이 안 되죠. 너무 많이 물렸고. 그리고 차트도 우상향에 있고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다는 거 빼고는 다시 조정받으면 일로 내려올 수 있어도 뭐 내려온들 뭐 이걸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니까 내려온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내려오면 또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라서 그냥 버텨야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버티냐면 이거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은 뭐 7,500원, 8,000원 보세요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분 같은 경우 25,000원이면 그냥 10,000원까지는 기본으로 봐야 됩니다. 그 10,000원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로 10,000원에 손절해야 되느냐? 왜 손절합니까? 우상향으로 돌리고 뭐 그다음에 조정받고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향후 뭐 몇 년 안에는 경기가 회복을 하고 뭐 좋아지고 이런 기사가 한번 나오겠죠.
뭐 그런 이제 경기 회복 얘기 나오거나 또다시 뭐 조선주에 대한 수주가 막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러면은 또다시 얘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2만 원을 회복해 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길게 보세요, 길게. 일단은 지금 당장은 1만 원까지는 그냥 생각을 하고 가져가시고 추가 매수 뭐 물타기는 조정받을 때 6천 원 깨지거나 5,500원 요 사이 있죠. 여기로 내려오면 그때는 추가 매수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 방송 이후에도 소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죠. 제주반도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5,100원 잡아주셨는데요. 소폭 상승의 흐름 이어가면서 이 시각 기준으로 5,12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종목의 움직임 잘 확인하시면서 적절한 포인트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양시장의 수급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1,289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는 제조업 그리고 화학 업종에 좀 매물을 담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IT 관련주들을 좀 담아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858억 원, 1,503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러한 시장의 흐름 지수로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지금은 모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시각 기준으로 코스피 0.15% 하락하면서 2,598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나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0.12% 하락하면서 887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아침 시장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했던 거 뭐 또 얘기할 것 같은데 어제 중국에서 히토류 제재 얘기가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살짝 흔들리고 일본 시장도 그래서 흔들리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할 겁니다. 뭐 이번 주 목요일 날에 회담이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에서는 회복을 하겠죠. 근데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수요일 날 그러면 뭐 급락하고 엄청 많이 빠지느냐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 수요일 날에 바닥에 있는 싸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저점 매수해 놓고 기다리면 돼요. 아니면은 기다리고 있다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 어차피 저녁에 미국 시장에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움직이는 거 보고 IT 섹터 움직이는 거 보고 좀 비싸게 사면 되죠. 그러면 확인을 하고 IT 섹터들 뭐 네페스부터 해서 주성 엔지니어링부터 해갖고 뭐 아까 얘기했었던 뭐 하나마이크론, 뭐 PSK 홀딩스부터 해서 뭐 유니테스트, 뭐 유진테크 뭐 되게 많잖아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시스템 반도체 뭐 등등등 걔네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뭐 제주 반도체도 있고.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 반도체가 강했다라는 기사 나와서 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은 조금만 올라가면 또 고점 돌파거든요. 그럼 올해 또 고점 돌파하고 다우도 돌파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처럼 싸게는 못 삽니다. 한 3%에서 뭐 비싸게는 5%까지 좀 더 비싸게 살 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사도 먹으면 장땡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된 다음에 사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지금 별로 크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싸 보이는 거 사고 싶은 것들 주워 담으면 돼요. 오늘 IT주들이 대부분 올라가는 것들은 몇 개 없고 빠진 것들이 많은데 근데 그 빠지는 폭은 크진 않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지수도 그래요. 지금 여기 지수도 2,600에서 크게 이렇게 떨어질 생각은 없고 이렇게 크게 떨어질 생각은 없고 오히려 이러다가 오후장에 꼬랑지 달고 플러스로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시장이 약하지 않습니다. 반등의 바닥은 쳤어요. 지금 바닥은 쳤고 일본 시장도 오후장에 얘들이 또다시 꼬랑지를 달고 올라갈지도 모르는 거고 아니면 내일 오늘 빠졌다고 내일 또다시 들어올리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크게 그렇게 빠지기보다는 여기가 저점이 깨진다기보다는 살짝 눌리고 그러니까 크게 안 눌려요. 살짝 눌리고 다시 올라가면서 2650 요까지는 일단은 갖다 놓겠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리고 뚫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2650을 뭐 뚫을 거다. 뭐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뚫을 가능성이 전 좀 더 높다고 봤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청개구리장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 뚫고 날아가도 우리나라 혼자만 2650에서 걸릴 가능성을 그래서 제가 배제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우리나라 지수도 지금 3000 갔어야 되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시장을 봐서는 우리나라도 3000을 갔어야 되는데 청개구리장이라서 2650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시장이니까 그렇게 겁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상담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양시장 소폭 하락하고는 있지만 살짝 눌리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걱정하시기보다는요, 좀 여유 있게 살펴보시면서 공략하고 싶던 종목들을 조금 더 집중 있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 이 반도체 패키지 업체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표적 종목으로 제공해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매수가는 5,350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오늘 좀 하락세에 좀 걱정이 돼서 이 상담 신청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SFA 반도체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이거 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냥 파시지 그랬을까요?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약해요 지금. 이게 자 차트를 보면은 이거 제가 공개 방송에도 한 2번은 얘기했는데 심택이라든지 이런 애들 이걸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뚫어놨다는 거는 저항을 뚫어놨다는 얘기는 그 위에서는 물린 애들이 없어요. 최근에 샀던 사람들은 다 수익인 겁니다. 잠깐만 심택을 한번 볼게요. 뭐 TSE를 설명해도 마찬가지야. 봐봐요. 자, 심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 올해 1월 달서부터 뭐 어제까지 산 사람들은 다 수익입니다. 모두 다가 수익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모두 다 수익인데 그게 이제 개인들은 다 털렸을 거예요. 팔아버리니까. 그리고 어쨌든 손실 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손실 난 사람이 있으면 뭐 작년에 이렇게 고점에 산 사람이 있을 텐데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손절하고 이미 벌써 비중을 줄였거나 다 버리거나 없을 거고 어쨌든 최근에 샀던 사람들은 다 반대로 또 TSE도 한번 볼까요? TSE도 올해 샀던 사람들은 고생 벌써 지겨운 사람들은 다 던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다 수익입니다. 언제까지 수익이냐면은 작년 9월 달까지 샀던 사람들, 물렸던 사람들 싹 다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항이 없어요. 물론 여기 있는 저항대 여기는 있겠지만 최근에 물려가지고 고생해갖고 아유 이 징그러운 종목 물렸네 올라오면 팔아버리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최근에 2, 3개월 동안 샀던 사람들은 기쁨의 종목이거든요. 30%씩 올라가는. 그런데 이 SF 반도체는 여기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지금 물려가지고 왼수가 된 종목입니다. 반등 주면은 계속 걔네들은 매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린 사람들은 개인 투자들은 올라오면은 던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량 바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고요. 두 번째는 세력들은 이거를 밑으로 끌어당겨갖고 밑으로 뭐 4,500원, 4,000원까지 밀릴지도 모르는 거니까 밀리면 걔네들은 싸게 사면 되는데 이거를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20%, 30% 박살난 다음에 움직이게 되면은 본전치기도 아니에요. 더 떨어진 다음에 마이너스 10%에서 팔고 뭐 이래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단가가 벌써 싸움이 틀려요. 그래서 이 저항대를 빨리 넘겨줘야 되는데 이걸 넘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수싸움에서 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경우면은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돈은 자꾸 막 여기저기서 들어와. 돈이 자꾸 들어와서 뭐 이거 비중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이거 한 4,500원 가면은 한 또 사고 4,000원 내려가 또 사고 뭐 3,500원 내려가도 뭐 괜찮아요. 뭐 난 돈 많으니까 또 사고 뭐 2,000원 내려가 또 사고 1,000원 내려가면 그냥 뭐 이거 얼마야 이거 시가총액 8,900원이니까 한 8,000억 들어가고 이 회사를 사버리겠다. 이 정도로 자금이 막대하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차피 망할 회사는 아니라서 근데 대부분이 여기서 10%만 떨어져도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항대를 뚫어놨거나 아니면 양봉이 나오거나 뭐 수급이 무지하게 좋으면은 그냥 버티라면 될 텐데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돌리지 못하고 왜냐면 저항대가 많아서 그래요. 저항대가 여기가 다 뚫려 있으면은 편안하게 갑니다. 그래서 LB 세미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편안해요. LB 세미콘은 틀려요. 지지 라인이 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저항대를 벗겨나가는 모양이죠. 그리고 누른 거예요, 이게 지금. 저항대에서 물량 소화로 누른 거기 때문에 양봉만 이렇게 딱 뻗쳐버리게 되면은 여기는 저항이 멀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뚫어버리기가 쉬운데 올라가기가 쉬운데 얘는 굉장히 답답하게 위에서 그러니까 하수구 생각해서 하수구 뚜껑 있죠. 2개, 3개로 그냥 꽉 막아놓고 하수구에다 넣어놓고 그 얼마나 그 지독하고 냄새나고 그거 뚜껑 하나도 지금 열기 어려운데 그거 3개, 4개로 이렇게 누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밀렸다 갈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그래서 반등 줄 때 팔으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많이 못 팔았다면 이거 한번 더 빠질 거예요. 그러면 한 5,200원까지는 밀릴 것 같은데 5,200원에서 추가 매수한 다음에 다시 반등 주면 한 5,300원에서 500원 이 정도 올라오면 거기서 파세요. 지금은 한 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5,000원이 일단은 깨지면 5,000원 깨지면은 4,500원에서 뭐 심하면 4,000원까지도 밀리는 모양을 바뀌는 건데 뭐 장이 좋아서 5,000원 안 깨지겠지만 주식일은 100%가 없습니다. 5,000원 깨지면 4,500원, 4,000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인데 일단 그거를 지지하고 한 5,2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서 한 5,500원 정도에 다시 팔자 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LG 세미콘을 14,400원에 5%예요. 14,500원이요? 14,400원이요. 14,400원에 5%? 네. 네, 한 2년 전에 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지금 물타기를 지금 해도 될래 10%를 물타기를 해도 될는지 됩니다. 지금요. 네, 되고요. 지금도 가능해요. 예, 빠져나온 방법을 지금 계속 기다리다가 요새 추천 종목이 이게 나오길래 예, 기다렸어요. 일단은 14,500원에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가져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거는 이미 뼈저리게 느꼈죠. 네네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시장 특성을 타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거나 그 섹터가 무너지거나 할 때에서는 무조건 현금화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지금처럼 또다시 몇 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는데 차트를 보면은 한 2년 전에 고점에서 물렸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네. 고생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10% 정도 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10% 물타기에서 단가가 얼마까지 낮춰질지 모르겠는데 그럼 15%가 되는 10,000원대 거니까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10,000원대 정도? 그러면 네. 빠져나올 수도 있겠네요. 10,000원대 정도면. 아, 그래요. 그래요? 물타기에서 10,000원 정도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차피 뭐 반도체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올해 3분기. 엄청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3분기 실적들 다들 좋을 거라고 얘기 나오고 앞으로 인공지능, AI, 자동차가 2차 전지 2차 전지만 계속 이슈가 되지만 차량용 반도체로 이슈가 넘어가게 되면 물론 얘는 차량용 반도체는 아니에요. 반도체 네. 이슈가 되면 또 다른 또 시스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또 부각이 될 수도 있고요. 시스템 반도체니까. 그렇게 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올해 3분기, 4분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 10월 달, 뭐 11월 달 이때까지는 계속 좋을 것 같고 내년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예상이어서 뭐 하루 이틀 승부 보려면 하지 말고 2년 버티셨으니까 2년까지 버티면은 10,000원이 아니고 더 갈 수 있죠. 뭐 12,000원, 14,000원도 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일단 10,000원까지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요거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뭐 오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뭐 그렇게 급락하거나 폭락하는 상황 안 나올 테니까 IT 부품주 섹터들 여전히 좋습니다. 겁먹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미국 그 중국하고 그 회담 끝날 때까지 그냥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말말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이후에도 저희와 소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
양세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